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탈리아 1대1로 탈퇴 시사, 통보,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참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행보를 지금 거의 정한 것 같습니다. 1대1로를 탈퇴하고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이 미국 주도의 이런 경제회랑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지금 중국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1대1로를 탈퇴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 중국, 유럽 경제회랑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G7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한 나라. 이탈리아 1대1로의 탈퇴에 미국을 맹비난하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로를 참여하면서 많은 중국 자본들이 이탈리아에 들어갔고, 그리고 와이너리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유럽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이탈리아 1대1로 탈퇴 통보,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참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1대1로 탈퇴를 통보한 이탈리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 9일날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를 만나 1대1로 탈퇴 계획을 선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를 탈퇴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지금 1대1로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바로 프랑스와 독일처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대화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9일날 말을 했고, 이탈리아 탈퇴 의사 언급은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이 11일날 이 탈퇴 의사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탈리아의 탈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맹비난한 내용도 지금 나와 있죠. 이탈리아 총리실은 회담 후 성명에서 양국이 내년에 20주년을 맞는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유할 것이며, 이는 모든 공동 관심 분야에서 우정과 협력을 증진을 위한 등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가 미국 주도의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에 대해서 구상을 한 것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EU,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나라는 이탈리아도 여기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독일과 프랑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도 다 미국 주도의 경제회랑에 참여하기로 한 것. 거의 전 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과 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회랑 구상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철도도 그려지는데 바로 두바이서부터 지금 하이파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지금 철도로 연결시키면서 더욱더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탈리아가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해 1대1로 탈퇴 계획을 중국 측에 어떻게 전달할지 장기간 고민했다. 실제로 중국 대사는 이탈리아 탈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어요. 이탈리아는 멜로니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죠. 1대1로 탈퇴와 관련해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탈리아와 중국 관계에서 1대1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최근 몇 년간 1대1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관리했던 것보다 중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다. 특히 누구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친중 노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IMEC에 참여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탈리아 1대1로의 참여는 언제부터 됐느냐? 그것은 바로 2019년부터 참여를 했고 지금 5년째 되는 시간입니다.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인 2019년 G7 국가 중 유일하게 1대1로를 참여하면서
항만 4곳을 엽니다. 자본이 투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5년 차에 앞둔 올해 12월 22일 갱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중국의 참여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 기간이 5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내부에서 불어닥친 1대1로 사업 효과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난 5년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받은 곳도 바로 이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주도의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에 참여한 이탈리아입니다. 백악관은 9일날 인도 뉴델리의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인도, 사우디, UAE,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구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것은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90일 후에 지금 각자의 계획을 짜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불참한 이번 회의에서 다국적 거대 구상 발족을 했다. 이것을 보기 싫어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MEC의 핵심 내용은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에 따라 전기, 통신 연결망, 청정수소 파이프 등을 깔고 청정에너지 수송 및 무역을 촉진하는 것. 향후 수소경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수소경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견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전기통신 연결망. 지금 유럽이 전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고심이 많은데 이 전기 특히 석유에 대해서 공급을 잘 받게 할 수가 있죠. 지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관련 언론들은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12일 날 이탈리아의 1대1로 탈퇴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탈리아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꺼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779억 달러, 약 10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1대1로의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웨이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탈리아의 1대1로의 가입 이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량은 거래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이 이탈리아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탈리아가 1대1 탈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탈리아 탈퇴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왕웨이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죠. 이탈리아 정부가 1대1로 협상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율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1대1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탈리아의 내년 의장국이 맡기 전에 1대1로의 재평가라고 압박을 했고 이탈리아는 1대1로 탈퇴 여부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으며 거의 1년 동안 검토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재촉하지 말라는 제스처라는 그러한 분석이죠. 그리고 1대1로 참여를 촉구하는 중국도 있는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이탈리아는 고대 문명국가로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 중국과 이탈리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더 큰 발전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것입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 탈퇴하고 미국 중심의 경제회랑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된 나라가 또 보면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세계 정치의 중심인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여기가 다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란이 지금 포함이 되지 않고 이란, 이라크가 포함이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유럽으로 더욱더 진출하고 싶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활로를 뚫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중동에서도 좋고, 원래 중동에는 아시아 지역만 판매가 거의 됐었는데, 이번 경제 회랑의 구축까지 된다면 이러한 향후 수소 경제, 지금 사우디의 수소 경제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소 경제 활용은 지금 석유를 떼서 수소를 만들고 또 이것을 남는 열을 가지고 또 수소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향후 수소 경제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고, 전기, 수소,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가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들의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지도로 보면 1대1로를 거치고 있는 지금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이런 북방으로 가는 것, 남방으로는 중국,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빠져나가는 곳이 이집트나 이스라엘 이런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여기서 보면 이러면서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선이 잘렸죠. 선이 잘렸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이런 선이 잘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중국이 맹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중국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다 쪼개버리는 이런, 물론 거리상으로 보면 1대1로보다는 작지만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